반갑습니다. 하루 1시간 물리 공부합시다. 저는 메카데미의 나사로입니다. 이번에는 문제풀이 영상이 아닌 부록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바로 단위와 차원인데요. 워낙 쉬운 내용이고 어떤 내용들은 우리와 친숙해서 대학에서도 잘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 거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저희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떤 분께서 요청을 하시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물리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물리량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굳이 설명을 하자면 물리에서 사용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것 혹은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량적. 그러니까 어떻게든 숫자로 설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물리량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길이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죠? 1m, 2m, 10m 이런 것처럼 길고 짧은 것을 숫자를 들어서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죠. 그렇다면 길이는 물리량입니다. 다른 물리량 또 뭐 있을까요? 속력. 속력도 물리량입니다. 빠르고 느린 것을 숫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속력 물리량이라고 할 수 있죠. 힘도 물리량입니다. 강하고 약하다, 세고 약하다 이런 것들 다 숫자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온도 물리량이죠. 시간 이런 것도 물리량입니다. 거의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물리량으로 되어 있네요. 물리량이 아닌 거 한번 알아볼까요? 아름답다, 예쁘다 동사형으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은 물리량이 아닙니다. 숫자로 판단할 수 없죠. 물리는 이런 표현, 이런 현상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물리량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어떤가요? 어려우신가요? 쉽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로 생각을 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물리량으로 돌아옵시다. 물리량은 이렇게 수와 단위로 표현됩니다. 수는 아시는 것처럼 숫자고요. 단위는 물리량을 잘 표현해주는 기준 혹은 그 기준이 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길이가 3cm 라고 한다면 3이 숫자, cm가 단위인 거죠. 누군가 1cm를 정의했을 겁니다. 이렇게 요만큼이 cm다 라고 한다면 이 cm를 3개 쌓은 것이 3cm가 되는 식이죠. 자, 요거 모르는 분은 물리 공부를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알죠. 초등학생도 알고 중학생도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앞서 어렵지 않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억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자, 그 외에 다른 단위들이 뭐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길이에는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런 단위들이 있고요. 시간은 초, 분, 시간. 모르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밀리그램, 그램 이런 것들이 있고 온도는 도씨, 켈빈 이런 단위들이 있습니다. 사실 단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척이라는 단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길이의 단위인데요. 삼국지의 관우가 8척장신, 9척장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키가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이고요. 척이라는 단위가 어렵다면 리라는 단위는 어떤가요? 리. 저희 노래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고 할 때 리, 심리. 네, 마찬가지로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쓰는 이런 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말고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척, 리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단위들을 쓰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단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척이나 리를 편하게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야, 너는 키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누가 내 키는 170cm야 라고 했는데 저는 답변을 하기를 야, 나는 한 7척, 한 7.5척 정도 돼 라고 대답을 한다면 소통을 하기가 편할까요? 네, 결코 편하지가 않겠죠. 단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하나로 통일을 했었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온 단위가 바로 이 SI 단위계입니다. 워낙에 많은 문화권에서 각자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로 소통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만든 국제 단위계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는 이 사진이 이 나사에서 발사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의 사진입니다. 이 우주선은 1986년에 발사가 됐는데 이륙한 지 1, 2분이 안 돼서 폭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죠. 후에 전문가들이 이 사고의 원인을 밝혔는데 설계에 사용된 단위가 달라서 오해를 불러온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이거 조금 어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단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라면 단위를 통일하는 것 꼭 필요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만들어진 단위계가 SI 단위계입니다. 시간은 초, 길이는 m, 질량은 킬로그램, 온도는 켈빈, 이 외에도 기본이 되는 단위들이 쭉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 있는 이런 수많은 단위들 중에서 이 단위들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이 단위를 쓰면서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SI가 어떤 뜻인지 모릅니다. 프랑스어의 줄임말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꽤 이 공학이라는 필드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했고 연구를 했었는데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입학해서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이 SI가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SI가 뭐의 줄임말인지 몰라도 충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SI 단위계가 이런 단위들을 쓴다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고 갑시다.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도 친숙한 단위들이라서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도씨를 잘 쓰는데 온도에 있어서는 도씨라는 단위를 잘 쓰는데 이제 켈빈을 쓴다는 것 정도만 좀 염두해 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로 다른 단위계를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인치나 피트라는 단위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휴대폰의 크기를 잴 때 인치를 잘 쓰더라고요. 또 TV 같은 거? TV에서도 40인치 TV, 60인치 TV, 70인치 TV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SI 단위계가 아니더라도 자주 쓰는 단위계들도 단위들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공서적이 대부분 SI 단위계의 연습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I 단위계로 공부하고 SI 단위계로 문제를 푸는 형태죠. 근데 간혹가다 중간에 하나씩 이렇게 인치나 피트로 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세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인치는 얼마를 곱해야 밀리미터네, 피트는 얼마를 곱해야 미터네 라는 걸 파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I 단위계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답을 낸다든지 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나오더라도 교수님께 물어보면 아마 교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이걸 모르는 게 저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뭐 달달달달 그러니까 암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시험 칠 때 혹시나 인치나 피트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물어봐라 라고 까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거든요. 이 단위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 차원입니다. 차원이란 쉽게 말하면 단위의 집합인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꼭 속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길이를 예로 들어볼게요. 길이에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미터, 밀리미터, 센티미터, 킬로미터. 다 단위가 다르죠. 그래서 뭐 곱하기 1000을 해야 될 때도 있고 100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근데 숫자야 얼마 됐든 상관없이 이런 단위들은 결국 길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가 어떤 값을 가지든 결국 표현하고 싶은 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속성은 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위를 쓰는 물리량들이 나오면 얘는 길이의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위가 뭐 초도 있고 분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 녀석들의 속성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쓰더라도 속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시간이다. 그래서 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질량도 마찬가지고요. 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이 다 다른 단위를 가지고 있지만 어차피 속성은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물리량들은 바로 이 차원을 이용해서 대부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속력입니다. 속력은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미터 퍼 세크, 밀리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와서 가져와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터 퍼 세크인데 미터는 사실 길이죠. 미터의 속성은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미터의 차원이 길이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세크, 그러니까 초의 속성은, 초의 차원은 바로 시간입니다. 자, 밀리미터 퍼 세크 한번 볼까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물론 미터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속성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를 쓰더라도 속성 혹은 차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분모를 제가 분으로 바꿔볼게요. 자, 분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랑 분은 분명히 다른 단위죠. 하지만 속성은 같습니다. 둘 다 시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분명 미터 퍼 세크와 밀리미터 퍼 미닛은 서로 다른 단위지만 차원을 분석해보면 같은 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둘 다 속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물리량은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원이 있다면 단위가 같더라도 같은 물리량 혹은 같은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킬로미터 퍼 아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이 나누기 시간의 차원을 가질 겁니다. 자, 이 길이 나누기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한 김에 가속도도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는 주로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표현합니다. 미터 나누기 세크의 제곱. 미터의 속성, 그러니까 미터의 차원은 길이죠. 초의 차원은 시간입니다. 근데 시간이 두 번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길이 나누기 시간의 제곱이 되네요. 우리 여기서 했던 것처럼 t의 제곱 분의 1을 LT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의 차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리량의 차원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차원이 다르면 덧셈 뺄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1분과 30초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고요. 시간의 단위인 분과 초만을 가지고 있네요. 차원 분석을 해보면 1분 t입니다. 초도 t죠. 같은 차원이니까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을 초로 바꾸든지 초를 분으로 바꿔서 1.5분 혹은 90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차원이 다르면 덧셈 뺄셈이 안 됩니다. 이걸 한번 보죠. 3m와 5분 더해질 수 있나요? 더해질 수 없습니다. 3m의 차원은 길이고 5분의 차원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예를 얼마든지 또 들 수 있죠. 여러분들은 사과 3개와 물 1리터를 더할 수 있나요? 이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를 세는 개라는 단위의 차원은 무차원이고요. 무차원은 보통 이렇게 1로 씁니다. 무차원. 여기 말한 1리터는 부피죠. 그래서 L의 3승, 길이의 3승 차원을 갖습니다. 두 개의 차원이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둘은 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과학이 아닌 그냥 직관적으로 혹은 좀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내용을 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3m와 5분이 더해질 수 없다는 걸. 근데 그 더해지지 않는 이유를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차원 분석을 하는 또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차원이 다르면 등호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뭘 증명을 한다기보다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3m는 5분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됩니다. 사과 3개는 1리터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3m의 차원은 L, 그러니까 길이, 5분의 차원은 T, 시간이죠. 차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검산을 할 때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공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냥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만 먼저 한번 볼게요. 이 공식은 주로 위에서 공을 자유낙하시킬 때 볼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이 이동하는 위치를 S라고 하고 기준점이 여기고요. 아랫방향 가속도를 G라고 하고 T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이 길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유도했지만 이 공식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이 공식이 정말 실수가 없이 유도가 된 건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원을 이용하면 조금 빠르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죠. 각각의 좌변, 우변을 차원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먼저 좌변. S는 아까 제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동한 거리라고 했으니까요. 차원 분석을 하면 L 하나겠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G. 먼저 2분의 1은 무차원량이라서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G는 가속도니까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단위를 잘 쓰죠. 차원 분석을 해보면 길이 하나니까 L, 시간이 2개니까 T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보죠. 그 다음에 T는 시간이라고 했는데 제곱이니까 그대로 T 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위에 있는 S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의 차원 분석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T 제곱이 서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이 차원 분석을 한 공식을 다시 쓰면 L은 L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왼쪽 항과 오른쪽 항의 차원이 서로 같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유도하고 있는 이 공식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원 분석을 함으로써 빠르게 이 공식이 지금
물리적으로 괜찮은 건지, 물리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 다른 공식 S는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T라는 공식을 내가 유도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식이 제대로 유도가 된 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차원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이렇게 차원 분석을 할 수 있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 같고 뒤에 이 부분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약분을 시키고 나면 이 결과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일단 먼저 다른 차원의 물리량들이 더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왼쪽에 있는 차원과 오른쪽에 있는 항의 차원이 서로 다르죠. 내가 어떤 공식을 쭉 유도해 나가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인하기 위해서 차원 분석을 수행을 했는데 좌항과 우항이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면 이 공식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원 분석을 하면 검산할 때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위와 차원이라는 챕터의 내용이 너무 쉽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수식들을 유도하고 풀게 될 텐데요. 그때 이런 내용들이 잘 숙지가 되어 있어서 문제를 풀 때마다 빠르게 차원 분석을 하고 그때마다 실수를 줄여 나간다면 우리가 중간고사 때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문제를 정말 잘 풀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완벽한 사람이란 없잖아요. 분명 중간에 뭐 하다가 이런 실수들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중간중간 이렇게 차원 분석을 해서 내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실수를 하더라도 중간고사 때 진짜 A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로는 안 되나요? 기말고사까지 쳐서 A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한 내용을 제가 너무 길게 설명한 것 아닌가 싶은 걱정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 차원에 관련한 내용을 꼭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차원 분석을 하는 것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문제를 푸는 틈틈이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좀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꿀팁이 되는 내용인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거나 영상에 피드백이 있다면 얼마든지 댓글 달아주셔서 소통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가감없이 지적해 주세요.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빠이빠이.